가난하게 보여야 진짜 사람을 보지. 시장 골목에서 평생 생선만을 팔아온 평범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78세의 주름진 손으로 매일 고등어와 조기를 손질하는 그녀의 이름은 정복래. 겉보기엔 그저 시장 골목에 진흙 묻은 장화를 신은 할머니일 뿐이죠. 이 은행 누구 거인지 알아요? 어느 날 은행 창구에서 무시당한 정복래 할머니가 던진 한마디,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상치 않은 존재일 수 있다면 시장 바닥에 앉아 고등어를 파는 그녀의 통장 속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그토록 평범한 삶을 선택한 걸까요? 가난하게 보여야 진짜 사람을 보지. 정복래 여사의 반전 가득한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은행 직원들에게 가르쳐준 잊지 못할 교훈,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은행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정복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78세의 주름진 손으로 검은색 가죽 지갑을 꼭 쥔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죠. 뒤따라오는 21살 손자 정한별은 할머니의 느린 걸음에 맞추며 살짝 부산스럽게 주변을 둘러봅니다. 할머니, 여기 번호표부터 뽑아야 해요. 정한별이 입구 쪽 기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복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답했어요. 오랜 세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온 손으로 번호표를 뽑아들었습니다. 61번. 전광판에는 지금 서비스 중인 번호가 48비였어요. 좀 기다려야겠네. 정복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직장인들, 주부들, 몇몇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복래와 정한별도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되는데, 정한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해야 돼. 요즘 자꾸 송금이 안 된다니까. 한도가 어쩌고 하면서 정한별은 할머니의 쪼글쪼글한 손을 잡아주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시장에서 고등어와 조기를 팔며 평생을 살아온 것을 알기에 은행 시스템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앱 설치해 드릴까요? 아니, 됐어. 그냥 창구에서 직접 해결할래. 60분이 지나고 드디어 정복래의 번호가 호출되었어요. 정한별의 부축을 받으며 셋째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에는 28살로 보이는 젊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죠. 이름표에는 김세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세롬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도 초과라고 뜨네. 김세롬은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던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고객님, 시스템에 고객 등급 미인식으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앱에서 본인 인증을 다시 하셔야 해요. 정복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계좌 연지가 30년도 넘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할머니. 디지털 전환으로 모든 고객님들이 앱으로 인증을 해야 하거든요. 스마트폰 있으세요? 정한별이 나서려 했지만 정복래가 손을 들어 저지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김세롬은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창구에서는 그런 작업을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정복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지점장님 좀 불러줄래요? 김세롬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지점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그럼 회의에서 나오라고 해요. 내가 통장 좀 만들러 왔다고. 김세롬은 당황했지만 마지못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잠시 후 유리문 너머로 39세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윤지환 지점장이었죠. 윤지환은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창구에 다가오더니
정복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윤지환의 목소리에는 공손함보다 귀찮음이 묻어났어요. 정복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가서 그래. 한도가 어쩌고 하는데. 윤지환은 김세롬에게 눈짓을 했어요. 김세롬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죠. 윤지환은 잠시 화면을 살펴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고객 등급 미인식 문제네요. 요즘은 이런 일은 영업점에서 처리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디지털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한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냥 이체만 하면 되는데 왜 동사무소까지 가야 하나요? 윤지환은 정한별을 흘깃보더니 정복래에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은 은행 시스템을 잘 모르셔도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시스템상 한계가 있어요. 정복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냉기를 담고 있었죠.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이 은행에서 월급 받아? 윤지환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네, 물론이죠. 제가 이 지점 지점장입니다만. 정복래는 천천히 손가방을 열어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윤지환에게 건넸어요. 윤지환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윤지환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명함에는 대한은행 정복래 이사회 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옆에 작은 글씨로 최대주주라는 단어도 보였습니다. 정복래는 지갑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전국지점장 명단이네. 내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도 많아. 너는 언제 임명됐지? 윤지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김세롬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정복래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나 정복래야. 응, 맞아. 내가 지금 성동지점에 와 있어. 직접 통장을 만들러 왔다니까. 정복래가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당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사님, 직접 지점을 방문하셨다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지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어요. 김세롬도 불안한 표정으로 윤지환을 쳐다보았죠. 정복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편안히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좀 기다려볼까? 정한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할머니가 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은행 직원들이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죠. 그리고 정확히 5분 후 은행 전체의 컴퓨터 시스템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모든 창구의 모니터에 동일한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시스템 업데이트 중, 고객 등급 재설정, 그리고 잠시 후 새로운 메시지가 깜빡였습니다. VVIP 블랙 클래스 0. 김세롬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아 소리를 내며 벌어졌죠. 이런 등급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윤지환은 이미 사색이 된 얼굴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네, 본사 상무님. 정복래 여사님이 지금 저희 지점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윤지환은 내선을 통해 전 직원에게 방송을 내보냈어요. 전 직원은 지금 바로 영업장으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선 긴급 상황입니다. 정복래는 그저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손자 정한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한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미소를 지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오래된 인연들 좀 만나는 거지.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은행의 모든 직원이 창구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정복래를 바라보았어요.
윤지환이 앞으로 나섰죠. 정복래 여사님, 저희의 불찰로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복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은행 전체를 압도했어요. 자네, 은행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 정복래가 윤지환에게 물었습니다. 15년 되었습니다. 여사님, 윤지환이 허리를 굽혀 답했어요. 그렇게 오래 일했으면 고객을 대하는 법도 알아야지. 나이 든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되는 줄 알아? 정복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윤지환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복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통장 하나 만들러 온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김새롬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이제 은행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정복래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다른 고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죠. 정한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김새롬은 떨리는 손으로 새 통장을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시스템상의 모든 제약은 마법처럼 사라졌죠. 여사님, 새 통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이체 한도는 무제한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김새롬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정복래는 새 통장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그 순간 은행 자동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한은행 본사 이사였죠. 중년 남성은 헐레벌떡 정복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깊은 인사를 올렸어요. 정복래 여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대한은행 본사 상무 박진성입니다.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정복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갑구나, 박상무. 오래간만이야. 박진성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당연하지. 20년 전 내가 신입사원일 때 내가 면접관이었잖아. 정복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한별은 할머니의 말에 입이 벌어졌죠. 평생 생선 장수로만 알았던 할머니의 숨겨진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성은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여사님께서 저를 발탁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복래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실력이지. 난 그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을 뿐이야. 박진성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여사님,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직접 지점을 방문하셨다는 보고를 받고 놀랐습니다. 정복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통장 하나 만들려고 왔다가 이런 소동이 벌어졌네. 박진성은 윤지환을 노려보았어요. 윤지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죠. 직원들이 어떻게 여사님을 대했습니까? 박진성이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팔을 내저었어요. 늙은이 취급했지 뭐.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박진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인사조치하겠습니다. 정복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 지점장 누구지? 윤지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지환입니다, 여사님. 정복래는 박진성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지금 당장 인사조치해줘. 마포지점으로 보내. 마포지점은 대한은행에서 가장 일이 많고 어려운 지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윤지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복래는 김새롬을 가리켰죠. 그리고 이 아가씨는 앞으로 6달간 창구 업무가 아닌 화장실 청소를 맡겨. 김새롬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정한별은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 정복래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별아, 놀랐지? 할머니에 대해 모르는 게 많지? 박진성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본사 인사부장에게 지시 좀 내려주세요. 성동지점 윤지환 지점장 즉시 마포지점으로 전보 김세롬 직원 6달간 특별 근무 지시. 네, 정복래 여사님 지시사항입니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잊은 채 이 극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죠. 정복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끝났네. 가야겠어. 박진성이 황급히 말했어요. 여사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손자랑 같이 갈 거야. 그녀의 시선이 윤지환과 김세롬에게 향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야. 정복래는 손자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은행 직원들이 남았어요. 은행을 나선 정복래와 정한별은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한별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입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어요. 궁금증이 가득했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죠. 정복래는 손자의 마음을 읽은 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지? 정한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할머니가 대한은행 최대 주주라고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정복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너무 오래 비밀로 했던 것 같아 정복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복래의 기억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녀가 33이었을 때였죠. 내 할아버지 기억나니?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봤을 텐데 정복래가 물었습니다. 정한별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렴풋이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 내 할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했어. 처음엔 작은 회사였지. 그런데 70년대 중동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회사가 갑자기 커졌어. 정복래의 눈빛이 과거로 돌아갔어요. 꿈을 꾸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 할아버지는 사업수와는 좋았지만 욕심이 너무 많았어. 여러 사업에 손을 대다가 80년대 초반에 큰 빚을 지게 됐지.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어. 정한별의 눈이 커졌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족사였죠. 그때 내가 나섰어. 그때까지 나는 그저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거든. 하지만 난 항상 돈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 정복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만 남겼어. 그리고 남은 돈으로 땅을 사기 시작했지. 지금의 강남 일대, 용산, 여의도, 그때는 그저 허허벌판이었던 곳들. 정한별은 할머니의 말에 입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요? 그래, 나야. 내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수집하고 땅을 샀어. 내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내 판단을 믿게 됐지. 정복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땅들이 몇 년 만에 수십 배, 수백 배로 값이 올랐어. 그 돈으로 우리는 다시 사업을 확장했고 여러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지. 정한별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대한은행 주식도? 그래, 90년대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어려워졌을 때 나는 오히려 대한은행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어. 사람들이 다 팔아치울 때 나는 샀지. 처음엔 5%, 그 다음엔 10%, 지금은 17%야. 대한은행 최대 주주지. 정복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차명으로 해놨어. 내 이름이 전면에 드러나면 번거로워지니까. 은행 내부 사람들만 알지. 정한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거예요? 정복래는 손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가난하게 보여야 진짜 사람을 보지.
내가 부자라고 밝히면 주변에 진짜 사람이 없어져. 그리고 나는 시장 일이 좋아.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삶의 낙이야. 정복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햇살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정한별의 눈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가득했죠. 할머니, 그럼 저희 집은요? 우리 아파트,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정한별이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부모님도 모르고 있어. 내가 일부러 비밀로 했지. 내 아버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거든.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는 것보다 스스로 일구는 삶이 더 값지다고 생각했어. 정한별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결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그럼 할머니 통장이 27개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예금 총액이 1조 3천억이라고? 정한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작게 웃었어요. 그건 좀 줄였지. 사실은 더 많아. 정한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할머니, 그럼 우리 부자예요? 정한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복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난 부자인데 넌 그냥 학생이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야 해. 정한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자랑스러움, 혼란,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까지. 그런데 왜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정한별이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 비밀은 때로는 짐이 돼. 그리고 내가 이제 21살이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나이가 됐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원 너머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행 직원들 정한별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 그들은 교훈을 얻었을 거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때 정복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대한은행 회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보세요? 아, 회장님. 네, 오늘 좀 소동이 있었죠. 괜찮아요. 그냥 통장 하나 만들려고 간 건데 정복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한별은 할머니의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은행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올 정도의 영향력.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할머니였다니. 통화를 마친 정복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이 내일 직접 사과하러 온대. 내가 말렸는데도 기어코 오겠다네. 정한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가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복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별아, 돈이 많다고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정한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을 팔며 살아온 할머니. 그 모습 속에 대한민국 금융계의 숨은 여왕이 있었다니.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일은요? 정한별이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웃었어요. 나 내일도 똑같이 시장에 나가지. 고등어 값이 올랐다던데 내 단골들한테 좀 싸게 팔아줘야지. 다음 날 아침 정복래는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장 가방을 챙겼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상이었죠. 정한별은 할머니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진실 이후 밤새 생각이 많았어요. 그는 자신이 알던 할머니와 어제 만난 할머니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노력하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정한별이 말했습니다. 정복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갑자기 웬일이니? 새벽 시장은 춥고 힘들 텐데. 정한별은 웃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이 궁금해요. 지금까지 몰랐던 할머니의 모습을 더 알고 싶어요. 정복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새벽 어둠 속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도시가 깨어나기 전 시장은 이미 활기찼어요. 트럭들이 신선한 식재료를 내리고 상인들이 분주히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죠. 할머니,
생선 도매상 최 씨가 정복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복래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 고등어 좋은 거 있어? 당연하지. 새벽에 들어온 제주산 고등어 아주 살이 통통해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복래는 숙련된 눈으로 생선들을 살펴보았어요. 어떤 것이 신선한지, 어떤 것이 단골 손님들에게 좋을지 순식간에 판단했죠. 이거 25마리 줘. 그리고 조기도 15마리 정도 정복래가 주문했습니다. 정한별은 할머니의 모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어제 은행에서 보여준 카리스마가 여기서도 드러났지만 그것은 권위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죠. 오랜 경험과 사람들과의 진실된 관계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생선을 받아 자신의 가게로 향하는 동안 정복래는 수많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가 그녀를 복래 씨 또는 복래 할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죠. 누구도 그녀가 조 단위의 자산을 가진 재벌이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정한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게 좋아. 여기서 나는 그저 정직하게 장사하는 복래 할머니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가게에 도착한 정복래는 손놀림 빠르게 생선을 진열하기 시작했어요. 7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한별이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정복래는 웃었어요. 너 생선 비린내 싫어하잖아. 괜찮아요.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이 가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어제 만났던 박진성 상무였고 다른 한 명은 더 나이든 남성이었어요. 대한은행 회장이었죠. 정복래는 그들을 발견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회장과 상무는 눈에 띄게 불편한 표정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비싼 정장과 구두가 시장에 젖은 바닥과 어울리지 않았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저기가 정복래 여사님 가게입니다. 박진성이 가리켰어요. 두 사람이 정복래의 가게 앞에 도착하자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복래 여사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장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생선 파는 할머니에게 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복래는 담담한 표정으로 회장과 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생선 비늘이 붙어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어요. 이런 데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 정복래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여사님께 직접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은행 직원들이 여사님을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이 광경을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정복래는 그것을 의식한 듯 했습니다. 이야기는 저쪽에서 해요. 정복래가 가게 뒤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사람은 가게 뒤편의 작은 휴게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한별은 잠시 가게를 봐달라는 할머니의 부탁에 따라 앞에 남았어요. 여사님, 어제 있었던 일은 저희 은행의 큰 실수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복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일은 나한테만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이 역력했어요. 내가 어제 그런 소동을 벌인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바뀌었으면 해서 정복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진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고객 응대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복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네. 그리고 어제 그 직원들 이미 조치했습니다. 윤지환 지점장은 마포 지점으로 전보 발령이 났고 김세롬 직원은 회장이 말했어요. 정복래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진 마세요. 그 사람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 교훈을 얻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정복래의 너그러움에 놀란 듯 했죠. 그리고 내 정체는 계속 비밀로 해주세요.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정복래가 부탁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여사님. 저희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정한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정복래는 웃음 지었어요. 그래, 내가 금방 나갈게. 회장과 상무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인 후 정복래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벌써 여러 명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래 할머니, 오늘 고등어 좀 주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복래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네, 오늘 들어온 제주산 고등어예요. 아주 신선해요. 숙련된 솜씨로 생선을 손질하는 정복래의 모습은 그 어떤 은행 중역보다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회장과 상무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시장을 떠났어요. 그들의 뒤로 활기찬 시장 소리와 정복래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한별은 할머니의 옆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시장 상인이라고만 생각했던 할머니.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담긴 비범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할머니, 행복하세요? 손님이 잠시 끊긴 틈에 정한별이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하니까. 이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야. 해가 높이 떠오르며 시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정복래 여사의 생선 가게에서는 여전히 활기찬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게 주인이 대한은행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시장에 아무도 없었죠. 정복래는 또 다른 손님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가 정말 좋아요. 그녀의 미소 속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삶의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